네, 후보 단일화를 놓고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두 후보 간의 공방이 거센데요. 한덕수 캠프로 가겠습니다. 이정현 대변인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어제 두 후보의 2차 만남이 공개적으로 열렸는데요. 혹시 만남 후에 한덕수 후보가 좀 따로 하신 말씀은 없을까요? 같이 뵙기는 했었습니다만은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고, 네. 여전히 한덕수 후보는 그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가면 갈수록, 네. 말하자면 단일화를 해서 꼭 한번, 대선에서 이겨가지고 네. 이 지금 현재 정치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 정치권에 들어오니까 아마 조금 총리 때하고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갖고 또 직접 만나보고 또 이런 식으로 접촉을 해보면서 정치 쪽으로 이렇게 둘러보니까 정말 정치 고쳐야 될 점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 그럴 걸 통해서 이제 국가 구조도 좀 바꾸고 이렇게 경제를 살리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의지가 불타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제가 그걸 느낍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제의 공개 만남이 결국은 토론회장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보셨습니다. 사실은요. 예. 이제 그동안에 한 후보가 직접 저쪽 후보에다 대고 뵙자 했는데 네. 말씀이 없다가 이제 그저께 갑자기 이렇게 그 답이 와가지고 뵀거든요. 네. 근데 비공개로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브리핑 내용이 막 좀 틀린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했는데 네. 의외로 그쪽에서 제안이 왔어요. 뵙자고. 제안이 왔고 그것을 공개로 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의외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 공개를 하니까 이제 말을 했네 안 했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하다가 보니까 사회자 없는 토론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진지하게 사회자 없는 토론회가 됐고 적어도 그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얘기들은 국민들 앞에 충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돼버려서 원래 그게 아니었다면 당에서 내일 어저께 6시에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안 나오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간다고 했고 그래갖고 토론회가 무산됐는데 6시에 할 것을 4시 반에 땡겨가지고 오히려 잘 토론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적 토론회의 승자는 한덕수 후보다 이렇게 자평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이게 승과 패의 문제가 아니고 네. 어쨌든 서로 충분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었는데 많이 본 사람들이 느꼈겠지만은 한 후보는 이 단일화에 대한 굉장한 진정성을 갖고 말하자면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한테 유불리가 왜 없겠냐마는 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과 그 당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온다고 하면 나는 다 따르겠다. 그러면 내 단일화의 방안과 절차는 뭐냐면 방식과 절차는 뭐냐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해온 것을 다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카드가 다 까서 방법을 그쪽에다 다 일임을 했고 근데 지금 현재 당하고 후보 사이에 그 부분들이 의견 일치를 못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튼 당 주도로 여론조사, 당원조사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토론회를 했다고 한다면 토론회 뒤에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토론회가 무산됐기 때문에 바로 여론조사가 어제 밤에 이루어지고 오늘 오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제 그 결과적 토론회가 그 여론조사에 일정하게 반영이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진짜 어제 많이 생중계 한디도 많았고 보도 된디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또 일반 국민 중에서도 우리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례적으로 두 분이 만나고 그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흥미롭게 많이 지켜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여론조사에 저는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조사한 결과 한덕수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정치는 그 사적인 것하고 틀립니다. 공공이기 때문에 사실
또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를 포함한 국민의힘의 4명의 마지막에 올라갔던 후보들이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결같이 단일화를 한덕수 후보가 하겠다라고 국민과의 약속, 당원과의 약속을 했고 네. 그것으로 인한 표를 상당히 얻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도 개인이 아닙니다. 무소속 후보가 아니고 당 후보이다고 한다면은 당이라고 하는 큰 기구 안의 후보이니까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하면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질문을 반대로 역으로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그 여론조사에서 지는 걸로 나왔다. 안 좋은 걸로 나왔다. 그러면 한덕수 후보는 그것에 대해서 승복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졌다고 한다면 깨끗이 지지하고 승복을 하는 것처럼 반대로 상대 후보도 만약에 경우 본인들이 졌다. 그럼 깨끗이 승복을 하고 또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단일화고 그게 정치고 그게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정치만이 할 수 있는 묘미고 그게 말하자면 정치의 문화고 하나의 그 정치의 장점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냐면 김문수 후보는 지금 법원에 대통령 후보지 확인 가처분 신청을 이미 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원 74조 2에 따르면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 지도부가 후보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발동을 하면 그거에 또 제동을 걸 수 있는 거 아니냐. 캠프 쪽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좀 이렇게 어쨌든 우리는 무소속 상태로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네네네. 저쪽 당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고 개입할 자격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네. 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을 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그 당의 당대표를 해봤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조항에 대해서 압니다. 말하자면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번 경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동안에 여러 경선이라든가 대선이라든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더라라는 상황들을 많이 봤고 그 경험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그 규정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한테 대통령 후보로 뽑힌 사람한테 당무 우선권을 준다 그랬습니다. 네네네. 당권 전체를 준다가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 대표는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당 대표는. 그런데 이것은 당권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당무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당무의 우선권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고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달리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 그리고 여지가 아까 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후보 확인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쪽 후보로 확정됐는데 무슨 후보 확인입니까? 당연히 지금은 그 후보 그 당의 후보고 확인은 하나마나 후보죠. 그렇지만 단일화라고 하는 또 다른 절차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죠. 아까 지금 분명히 경선을 통해서 전당대회에서 당 후보로 확정되니까 그 당 후보 맞죠. 그런데 그 당이 지금 뭘 시도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외연을 확장을 하고 그러려고 한다면은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 누구하고? 무소속의 한덕수하고. 그러면 이제 경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당의 후보는 확실히 그분이 맞는데. 그럼 확인을 법원에서 확인 하나만 그건 확인 맞는데 단일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건 또 아까 특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다음에 어제 한덕수 후보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도 다음 주에 토론하고 여론조사하자라는 안을 제안을 했잖아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니라고 이제 평가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은 아닙니다. 불가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3, 14, 15일 날 하자가 아니라 6월 3일 선거니까 6월 2일 날 하자고 해도 됩니다. 5월 29일 날 하자고 해도 됩니다. 다 가능한 일이라니까요. 또 실제로 그 정몽준하고 노무현 대통령님하고는 그런 식으로 닥쳐서 했지 않습니까? 다 우리 역사가 있다고요. 아주 케이스가 다 있는데 왜 그게 말하자면 단일화의 효과가 없냐면 11일 날 후보 등록을 선관위다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프랜카드가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전국의 동단위까지 다. 그런데 단일화가 안 돼갖고 있으면 프랜카드가 상대방 건 걸려있고 우리는 안 걸리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잘 나가고 있고
그렇게 우세하고 자신만만해서 상대방은 저렇게 단일화가 돼갖고 열심히 뛰고 막 하고 있는데 프랭카드까지 그런데 우리는 프랭카드도 안 걸고 13, 15, 15로 늦춥니까? 13, 14, 15일에 할 수 있는 단일화를 이 후보 등록 전 9일, 10일 날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결정을 해갖고 우리도 똑같이 프랭카드 내 걸고 이렇게 가도 지금 숨이 찰 판인데 모레 글패할 일을 13, 14 할 일을 왜 오늘 못하느냐 이거죠. 다음 주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주로 미루는 것 자체가 불공정 게임이 돼버린다 이 말씀이시네요. 불공정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주 큰 일이 생깁니다. 그래요. 지금 기호 2번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네네네. 무소속은 뭐 8번이나 13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11일이 넘어버리면 네. 일단 기호 2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얼마나 큰 일입니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대선 때는 기본적으로 들어간 돈이 한 500억 이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공정선거를 위해서 정부에서 그 정당에다 대고 그 선거 비용을 나중에 보존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15%가 넘으면. 예. 그러면 국고 보조를 해주는 그 500억을 만약에 한덕수로 만약에 단일화가 됐다. 그러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13일 이후에는. 500억을 쓸 수도 없습니다. 당원 조직도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기호 2번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3, 14일에 하자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들은 11일 이전에 하자는 겁니다. 관련해서 어제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권 한 20명 정도가 탈당을 해서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한덕수 후보를 그 정당의 후보로 만드는 안을 이야기를 했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한덕수 후보와 이런 이야기는 좀 혹시 진행이 된 게 있었습니까? 제로입니다. 진행된 게 없었고 예. 또 얼마나 의원들이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만약에 두 분 중에서 한덕수 후보로 하게 되면은 그래도 선거에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선거를 많이 해본 국회의원들의 판단으로 네. 너무너무 지금 답답하고 네.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예. 그런 안을 냈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실현 가능성은 제로 이하입니다. 이제는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는 거의 불가능한 아닙니까? 현재 불가능합니다. 제로 이하라니까요. 11% 11일 이전에 이게 어떻게 중당 장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최소한도 공고만 해도 5일이 걸리는데. 자, 그러면 한번 종합정리 차원에서 확인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여론조사, 당원조사를 실시를 해서 한덕수 후보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 후보 변경을 시도를 해서 일단 형식적 절차를 밟았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여기에 불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만약에 연출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 후보로 입당을 해서 그다음에 후보 등록을 하는 겁니까? 해야죠. 해야죠. 그런데 네. 이제 그래서 정치라는 겁니다. 네. 아마 사법적으로 한다거나 법원 판결로 한다 그런다면 또 뭐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해갖고 판사 입을 바라봐야 될 텐데. 네네네. 정치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는 네. 뭐 한덕수 후보도 여러 번 그렇게 사석에서도 저희들하고 있을 때도 얘기합니다만은 네. 굉장히 맑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욕심을 차렸다고 한다면 저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네. 어떻게 한 사람이 태어나고 한 인생을 저렇게 국가 국민이 뭔데 그렇게 거기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할까 싶을 정도로 변함없이 자기 희생을 해오고 헌신을 해온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런다면 저는 당의 조직원으로서 네. 그리고 또 국가나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 정권을 잡아야만이 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넘치는 예. 풍요를 넘치는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펼칠 수 있다라고 두 분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최우선은 집권이고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해야 될 이유는 국가나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잘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모시고 가기 위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희생과 헌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을 때 억지로 네 들어가라고 한 것보다도 이렇게 여론조사라는 근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정치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흔쾌히 동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도 될 수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만약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님이
더 높게 나온다. 그럼 한덕수 후보님이 들어가셔야죠. 깨끗이 승복해야 되죠. 물론 그래야 그게 되겠죠. 단일하고 그게 정치고 그게 공정이고 그게 그야말로 좀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형식의 절차는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입당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입당 원서 같은 게 그러니까 이미 준비돼 있겠네요. 그러면. 뭐 입당 원서뿐만 아니고요. 예. 단일화 돼갖고 만약에 우리가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뭐 어떤 사진을 걸고 뭐 어떻게 할 것까지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 준비 없이 어떻게 즉흥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되든 김문수 후보가 되든 어떤 상황이 정리가 됐다고 쳐요. 그래서 단일 후보가 나왔는데 과정이 너무 지난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처가 본선 가서 극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예. 이 아까처럼 정치권은 민주당처럼 저렇게 너무 조용히 가는 게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오히려 네. 시끌시끌한 거. 왜냐면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네네. 그래서 다수결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대화라든가 타협이라는 게 있는 거, 협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저는요. 같은 목표를 지향을 하고 같은 원칙을 갖고 지향을 해서 나가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다가도 네. 어떤 대통령 선거라고는 큰 결전장으로 나가게 되면 네. 바로 또 하나로 뭉쳐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뭐 저 두 후보가 또 한 번 만나는 이런 계획은 없는 거죠, 아직은? 없지만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첫 번째 만났고 두 번째 생각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만났고 그러면서 한 발짝 다가가게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절박한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 오늘이야말로 진짜 만날 시점이고 오늘이야말로 결판을 낼 시점이고 오늘이야말로 뭔가 단판을 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네네네. 공교롭게도 저희들도 좀 일정을 많이 비워두고 있거든요. 만일에 대비해서. 그런데 김문수 후보님도 오늘 그 지방 일정을 다 취소를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 뵐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덕수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